옴니버스 가상업계에서의 제조업 혁신이라. 가상업계에서 제조업의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 연설적인 엔비디아 젠슨 황이라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 2020년 이렇게 해서 3D GPU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가상세계에서의 제조업에 어떤 혁신이 일어날까요? 지포스 시리즈 1990년부터 지포스라는 그래픽 연산 장치 시리즈를 세상에 보냈다. 지포스 시리즈는 현재까지도 GPU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우선 엔비디아 어떤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인지 알아보자. 그래도 아직 메타버스와 엔비디아의 상관관계를 눈치채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집을 만드는 경우를 예를 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땅을 고르는 것입니다. 디지털 지구를 만들 때는 가장 먼저 서버를 골라야 하죠. 다음으로 집을 지을 재료, 도구를 구해야 합니다. 메타버스를 만드는 도구가 바로 GPU입니다. GPU. 메타버스 세계에서 현실과 비슷한 실제감을 느끼기 위해서 시각적인 정보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로 컴퓨터에 사용되는 GPU를 가지고 어떻게 엔비디아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되었는지 의문을 표기도 합니다. 우선 GPU는 단순한 게이머를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3D 모델링 전반에 관여하는 핵심 장치이며 가상 서버를 구축하는 그래픽 연산 처리 장치이기도 합니다. 칩 하나에 5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엔비디아는 GPU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GPU 기술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칩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며 설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CEO 젠슨 황은 GPU 2020년 클라우드 AI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헬스케어 AI 연구용에서 앞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메타버스와 엔비디아의 관계를 GPU만으로 설명하기는 뭔가 부족한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옴니버스는 개방형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에서 엔비디아는 언제 어디서든지 혹여나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마인드가 맞고 하면 또 함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사의 모습이겠죠. 옴니버스를 활용하면 건축, 제조, 제품 디자인, 미디어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벗어버리고 말이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거대한 공장을 미리 짓거나 수백 톤이 넘는 선박을 미리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산업적인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옴니버스 사용자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설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옴니버스 플랫폼은 다릅니다. 옴니버스는 기존 시퀀스 방식이 아닌 시리얼 병렬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옴니버스 협업이 원활해지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습니다. 우선 설계에 들어가는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포토샵 등등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메타버스가 발전하면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경제적인 근간을 지탱하는 기술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제조 분야에서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와 가성비가 정점인 국내 제조업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확장 현실이다. 확장 현실, VR, AR, MR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기술을 말한다. 이렇게 확장현실은 XR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과 또 혼합현실, MR을 기술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기술이 있습니다. 실제와 똑같은 공간이나 제품을 가상 공간에 만드는 기술,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가상 공간에서 신제품을 설계하고 그 제조 공정을 미리 확인하고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쯤에서 도대체 로트가 정확히 뭔데라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로트는 사물 인터넷은 사물의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가상공장 설계의 핵심적인 기술인 디지털 트윈 기술은 크게 3단계로 일렁인 디지털 트윈 기술을 설계 공정에 또 이렇게 2단계 프로세스는 현재 첨단 제조 기업 이렇게 하는 바로 2단계입니다. 예로 중국의 상해 의전 인해사라는 기업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상해 의전은 카메라 필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상해 의전은 공장과 건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정을 가상 공간에서 재현했습니다. 디오르는 현실이라 중국에 이렇게 3단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세계 각국의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제조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XR의 시대를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 있는 메타버스 시대라는 말이죠. 흩어지는 인구, 자, 현실 속에서 흩어지는 인구, 실리콘밸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실리콘밸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단에 위치한 IT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과거에는 포도주 생산지대였으나 전자산업의 기반에 만두질을 이루는 기업이 모이면서 벤처의 메카. 여러분의 실리콘밸리는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자유로운 목장과 무료 맥주가 떠오릅니다. 또 탁구대회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조명을 알고 싶으면 탁구대회 발매량을 보면 됩니다. 왜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이 탁구를 사랑할까요? 미국 CNBC 방송은 업무와 휴식 시간의 환원 비율이 52대 17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몇 시간 쉴 새 없이 근무하는 것보다 52분 일하고 17분 휴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인간을 일하냐 1시간 동안 많은 에너지를 방출시킨 15분에서 20분가량 가진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업무와 휴식의 성공하기는 예전부터 이어지던 화두이자 서로 뗄 수 없는 물과분의 관계입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탁구를 사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찍이 휴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직원들의 복지에 투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탁구대를 사랑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외부의 자신들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자유로운 기업인을 알리는 효과, 또 업무자 실리콘밸리를 또 하는 사람의 탁구대를 보고 자유로운 기업을 판별, 또한 탁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없는 운동이다. 그걸 함께 해야 되는 운동이다. 그래서 함께해서 팀을 이루고 이런 여러 실리콘밸리 기업과 탁구대 판매의 성공관계를 살펴보면 매출이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트위터는 2014년까지 하나에 200만 원이 넘는 탁구대를 매년 수십 개씩 사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5년 매출이 감소하면서 탁구대 주문이 뚝 꺾였다고 합니다. 탁구대 판매업체는 아쉽게도 2020년 들어서도 탁구대 판매량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연일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 이유를 가장 먼저 꼽았던 점은 협업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재택근무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연구 결과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이점을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업무 능력, 재택근무는 그렇죠. 이렇게 재택근무 속에서 많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공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당 4억으로에 해당하는 양이고 나무 전기 소모량은 한 사람당 1,700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재테크는 환경보호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ESG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ESG는 기업의 비정부적인 요소인 환경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말로
기업의 재무적인 요소들과 함께 투자 의사 결정 시에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ESG 재택근무는 ESG와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ESG 이런 다양한 이유로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도 재택근무가 되면 업무를 병행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재택근무에 관한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발전하면서 재택근무를 채택하는 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시행 방법도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 당장의 줌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예 하나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게더다운 자, 메타버스가 발전하면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도와주는 협업 플랫폼들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상 회의를 하면 주로 줌을 떠올립니다. 실시간 화상 채팅, 줌이라는 것이요. 게더타운, 플로우 아지트처럼 이처럼 업무의 거리 개념에 달라지는 것을 넘어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국가 간의 경계도, 지역 간의 경계도 희미해질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현재 인류가 당면한 한 가지 문제인 도시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초기에는 이런 흐름을 보이다 점차 다른 양상을 띌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보면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상화세계까지 지구라는 땅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다른 의미로 인구가 분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의 발전은 공간, 거리 등 기존의 가치가 달라지는 현상을 동반합니다. 메타버스.